그래서 두입자 시스템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두입자 시스템이 가장 간단한 입자 시스템이죠. 하나 더 있으면 되게 복잡해지잖아. 예. 두입자 시스템에서 각 입자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이런 힘은 내부력인데 내부력을 다 더하면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닫힌 계에서 고립계라고 그러잖아요. 고립계. 닫혀 있는 계에서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부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아니죠. 이런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다 더하면 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과정의 결론은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선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거예요. 문제를 푼다 해서 이 문제는 되게 충돌이나 또는 어떤 운동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고립계에 들어있는 두 물체 사이에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요. 그럼 9.3절은 뭐냐면 9.3절은 비고립계라고 그랬잖아요. 9.3절은 이 고립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면 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하나의 물체. 이렇게 이 물체. 그럼 이 물체는 이제 고립계가 아니잖아요. 다른 물체와 M2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에게는 R자 힘이 가해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물체는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됩니다. 이 물체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닫혀있는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9-3절은 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물체는 닫혀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M2, 외부에 있는 M2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R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썼던 거지. F라는 힘이 가해졌으니까 가속도 A가 생겨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9장에 있는 운동량으로 대신 좀 써보자. 그럼 이런 그 다음 우리가 바로 공부했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F는 ma 대신 F는 dp/dt라고 하는 보다 일반적인 뉴턴의 제2법칙,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9-3절은 9-2절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걸 보겠다는 얘기고 9-3절은 이걸 풀겠다는 얘기예요. 이 식을 이제 써먹는 거죠. 그래서 9-3절로 가보면 이 결론은 이거잖아. 다시 시작은 이건데요. 이건 이제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이게. 자, 그럼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운동량이 이런 방법으로 변할 거다. 이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보니까 야구 어제 하대요. 야구. 그죠? 어제 야구 봤어요? 야구 본 사람? 난 봤는데? 야구 봐야지. 안 봤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야구 방망이가 이렇게 있는데 야구 방망이에 공이 날아와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죠. 이렇게 이제 공을 던졌어요. 그럼 공이 쭉 날아와서 충돌할 때 어떤 속도? 여기 이제 VI라는 속력으로 충돌하고 맞고 튕겨져 나오잖아. 튕겨져 나와서 이제 멀리 날아가요. 이렇게 쭉. 일단 날아가는 속도, 나중 속도가 VF라고 하자. 이렇게. 처음 속도, 충돌 전의 속도 VI, 충돌 후의 속도 VF예요. 그럼 이 물체의 힘이 가해졌어요. 그죠? 충돌할 때 콱 밀어내는 힘이 가해질 거 아니야? 힘이 가해져서 튕겨져 나오는데 그 충돌하는 시간, 충돌을 시작하는 시간을 여기 TI라고 쓴 거예요. TI. 충돌이 끝나는 시간을 TF. 그럼 충돌하는 시간은 요 사이가 되겠죠. 사이. 그죠? 요 사이 시간 간격. 그죠? TF-TI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델타 T는 TF-TI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는 시간 동안 충돌이 지속되죠. 그때 물체에 가해지는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은 충돌 시작할 때는 힘이 별로 안 가해지지만 이제 야구공이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겠죠.
그래서 최고, 최대 이만큼까지 힘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힘하고 시간이 만드는 넓이 있죠. 이 넓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넓이를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량. 그러면서 임펄스, 이게 이제 I라는 기호로 표현했죠. 그리고 벡터예요. 즉 I 값이에요. I 값. I 값이 이 넓이가 되는데 이건 다름 아닌 여기 F 곱하기 DT를 해서 그게 이 식이에요. FDT를 한 거의 합이죠. 근데 이 시그마는 빼버리세요. 괜히 귀찮잖아요. 그죠? 그냥 R자임 F라고 합시다. 이건 지워버리고 F는 DPDT 이렇게 이제 암기할 때는 그렇게 암기한다고. F는 DPDT. 시그마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 FDT를 적분하면 그리고 인테그랄 이렇게 써준 거죠. 인테그랄. 그죠? 적분하면 그 결과는 우변을 적분했으면 좌변도 적분해야죠. 그래서 dp의 적분이 있기 때문에 p가 바로 운동량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델타 p예요. 델타 p. 적분을 미분식을 적분 형태로 쓴 겁니다. 델타 p는 fdt의 인테그랄 해주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fdt. 예. 이 인테그랄 fdt의 기하학적 의미가 시간축의 f 그래프 넓이입니다. 시간축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두고 f의 모양을 그렸을 때 이 f축, 이 t축과 f 그래프가 이루는 넓이, 그게 i잖아요. 그렇죠? 이 값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용어 등장이 있고, 그리고 이 식을 이런 뉴턴의 제2법칙, 미분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을 적분식으로 바꿔서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문제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의 식으로 보자면 딱 이 식이에요. 여기서는 9.3절에서는 이렇게 자 시그마 지워버리고, 예, 시그마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 식입니다. 자, 좌변은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 보면, 여러분 교재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교재랑 같이 보면서 195페이지죠. 195페이지가 돼 있고 196페이지 맨 아래에 아주 간단하게 기호로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게 I예요. I. 이게 I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델타 P는 I가 돼요. 뭐 식이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델타 P는 I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죠. 델타 P는 I가 된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외우면 I가 뭐야? 그럼 나중에, 그죠? I는 충격량인데, 인테그랄 FDT. 이렇게 다시 또 값을 구해야겠죠. 인테그랄 FDT. 예.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좌변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좌변은 운동량의 변화량, 우변은 충격량입니다. 이걸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 말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써야죠. 교재는 잘 써져 있으니까 충격량, 운동량, 하이픈을 해줘야 돼. 하이픈. 충격량, 운동량 정리. 이걸 식으로 이렇게 쓰고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예요? 충돌하는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는, 이게 좌변이죠. 좌변. 충돌하는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는, 이게 좌변이죠. 뭐랑 같아요? 입자에 작용하는 충격량과 같다. R자임의 충격량은 말 쓸 필요 없습니다. R자임이지 뭐 R자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I와 같다.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물리학식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물리학식이 뭐 그렇게 난해한 뭐 2차, 3차 미분 방정식 이런 게 아닙니다. 뭐는 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돌할 때, 이제 이건 특히 이제 충돌할 때, 물론 이게 특수하게 충돌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충돌이 아니어도 힘이 작용할 때, 이런 얘기예요.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면 우리가 앞에 2장, 3장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이 식을 대입하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썼던 거고, 8장에서는 뭘 썼냐면 물체의 개의 에너지는 보존돼.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요거 가지고 운동을 해석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던진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다 공부해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9장이죠. 9장에서는 운동량 보존, P 보존으로 고립계에서는 P 보존 적용해 보고 비고립계에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데 식의 모양을 F는 dP dt라는 식을 쓴 거죠. 이런 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장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도대체 대학 가서 너 뭘 공부했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으면 공부한 거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속에서 이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가속도 얘기하다 보니까 야, 가속도는 뭐야? 라고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1장, 2장, 2장, 3장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죠? 요게 4장에서 공부한 내용, 요게 7장에서 공부한 내용, 7장, 8장. 그리고 이게 9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그림, 요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이 인형, 자동차에 탄 인형이 자동차를 충돌 실험을 하면 에어백도 터지고 안전벨트도 걸치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다치는가를 모형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등급을 매기죠. 자동차의 안전등급. 최우수, 뭐 우수해서 무슨 차가 뭐 안전등급을 땄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자, 그래서 예제 9.3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제 9.3.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그림처럼 야구공 대신 자동차죠. 초속 15m로 벽에 충돌했다가 튕겨져 나오는 속도가 초속 2.6m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1,500kg인 자동차가 그림과 같이 벽과 충돌할 때 속도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충돌 시간이 0.15초 동안에 일어난다면 접촉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때 자동차에 가해지는 충격량 I와 평균 알짜 힘을 구하라. 이제 알짜 힘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그죠? 평균 알짜 힘.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구해놨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충격량이 뭐지? 충격량은 생각해야죠. FT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변하는 건데 이게 충돌이 0.15초 동안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힘이 안 나와 있어요. 힘. 시간은 나와 있는데 힘은 안 나와 있어요. 그 힘을 대충 그리면 아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충 이렇게 작용했다. 이렇게 시간이 딱 끝나겠지. 여기서. 그렇죠? 처음에 충돌을 시작하는 시간을 0초라고 두면 t초에서 여기 0.15초죠. 0.15초에서 충돌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근데 F의 그래프 모양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충격량 I를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충격량의 정의로 구하자면. 하지만 두 번째 우리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돌하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겠네요. 근데 충돌하는 물체는 두 개죠. 벽과 자동차인데 벽은 지구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움직였겠죠. 지구랑 자동차랑 충돌했으니까. 근데 이 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 테니까 속도는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벽으로부터 충격량을 구할 수는 없고,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이게 바로 충격량이겠네 이런 얘기예요. 충격량과 같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겁니다. 여기 델타라고 쓰면 안 되지. 여기는 그렇죠? 델타는 여기다 써야 되고 이거는 델타가 아니죠. PF-PI죠. 책에는 그렇게 안 썼겠지 당연히. 그렇죠? PF-PI.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데 운동량은 MV라고 했으니까 뭐 M으로 묶어놓고 해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M 나중 속력, M 처음 속력을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은 1500 대입을 해주시고 속도는 나중 속도는 오른쪽으로 2.6이에요. 그런데 처음 속도는 왼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본래 마이너스 있었고 연산에서 또 V 자체가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건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17.6이 되는 겁니다. 17.6 곱하기 1500 해서 26,40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나누기 초죠. 즉 운동량의 단위하고 충격량의 단위는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단위를 또 뭐라고 쓰면 돼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거 대신에 뉴턴 세컨드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뉴턴 세컨드. 그래서 26,400 뉴턴 세컨드가 충격량이 되는데 두 번째는 자, 실제로는 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감소하게 이런 힘이 작용했을 텐데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힘. 똑같은 충격량을 만드는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 빨간색 넓이도 I가 되도록 같은 충격량 즉 26,400이 되도록 하는 요 F 평균 이걸 평균 충돌 힘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균 힘이라고 돼요. R자 힘 치우고 평균 힘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이 값이 평균 힘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죠. 델타 T. 그죠? 그냥 일정한 힘 곱하기 일정 시간. 그래서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그래서 F를 구하면 델타 T분의 I라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대입해 주면 평균 힘을 17만 6천 뉴턴의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계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구해주면 이런 문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문제냐면 말 자체가 문제 자체에 충격량이라는 말이 나오던가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이제 이 식을 써야겠구나. 충격량, 운동량 정리식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충돌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9.4절에서는 그러니까 물체가 충돌해요. 이런 그림처럼 그죠? M1, M2가 충돌하는 순간 멀리 있다가 다가와서 딱 충돌을 하고 이제 튕겨져 나가겠지. 그런데 충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건 자연히 탄성, 비탄성 이걸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충돌을 해석하다 보니까 종류를 좀 나눠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성, 비탄성으로 나누는데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이나 후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는 없고 시스템에 그렇죠? 충돌하는 과정에서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 보존이 되면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를 알아보려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고 충돌 후에 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고 같으면 탄성, 다르면 이제 비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지금 고립계 얘기의 전부 고립계 비고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립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 깔고 가는 거야.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충돌 전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0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페이지에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여기 이 단원 그죠? 200페이지 중간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는데 충돌에는 탄성과 비탄성이 있다면서 갑자기 이제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 비탄성은 특히 비탄성 중에서도 충돌에 참여하는 물체들이 충돌하고 나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결합하는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충돌 전에는 각자 움직이죠. 이게 M1은 V1I로, M2는 V2I로 움직이다가 충돌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더해주는 질량이 되겠죠. M1 더하기 M2가 되고 속도는 한 덩어리니까 속도 하나만 나오겠죠. 이걸 이제 VF라고 쓴 거죠. 교재에서는. 그래서 요 식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이것만 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인데 충돌 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각자 다른 속도로 당연히 가겠죠. 이제 완전 비탄성이 아니라면, 그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인데 탄성 충돌이라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탄성 충돌이라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1번 입자 운동 에너지, 2번 입자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요. 1번 입자, 2번 입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충돌 후에도 1번 에너지, 2번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의 에너지는 후의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이 성립되면 이 등호가 성립하면 이 충돌은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같지 않으면 그럼 비탄성이죠. 같지 않으면 그냥 안 같은 거지. 같은 거 뭐밖에 없어. 식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거. 그렇죠? 그래서 비탄성 충돌이라면 이거 하나만 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탄성 충돌이라면 이런 식도 이제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라고 하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결과식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결과식이. 이런 식이 나와요. 이거는 201페이지에 20번식이죠. 9.20식. 그렇죠? 이 식이 9.20식. 201페이지. 벌써 20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 과정이에요. 푸는 과정이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면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이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9.20식 아랫줄 상대 속도라는 말이 나오죠. 상대 속도. 그래서 그 문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식 9.20에 따르면 충돌 전에 두 입자의 상대 속도는 충돌 후의 상대 속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해석해보면 V1-V2는 V1-V2와 같다. 같죠? 부호만 반대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 V1-V2가 뭐냐면 2번 물체가 본 1번 물체의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V1-V2. 그죠? 2번이 본 1번의 속도는 충돌 후에 2번이 본 1번의 속도의 반대니까 거꾸로 1번이 본 2번 속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번이 본 2번 속도의 값과 같다. 2번이 충돌 전에 2번이 본 1번의 속도는 충돌 후에 1번이 보는 2번 속도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거꾸로는 2번을 기준으로 봅시다. 2번. 얘가 보니까 요놈이 보니까 요놈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야 충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충돌 후에는 어떻게 보여요? 내가 보니까 너는
충돌 후에는 당연히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 식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만 충돌이라는 과정이 뭐야?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거지. 이게 충돌이죠. 자, 그런데 그 속력이 너가 나한테 다가오는 속력이 초속 10m예요. 초속 10m. 너무 빠른가요? 예. 초속 10m. 예. 충돌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충돌하고 나면 내가 너를 바라보면 너는 나한테 멀어지는 속력이 똑같이 10m야. 초속 10m. 이게 탄성 충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상대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속도. 나도 움직이고 너도 움직이고 막 따로 움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너를 보면 이런 속도로 다가왔어. 그럼 충돌 후에는 이런 속력으로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 탄성 충돌이에요. 탄성 충돌. 그렇지 않고 초속 10m가 아니라 다른 속력으로 멀어지는 속력으로 보인다. 그러면 비탄성이라고요. 비탄성은 이게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식을 쓸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탄성은 그냥 요거 하나만 열심히 써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지. 네, 내용은 간단하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있는 21번식하고 22번식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야, 충돌 전 이게 뭐냐면 충돌 전의 입자들의 속도예요. 1번 입자, 2번 입자의 속도잖아. 그럼 충돌 후에 1번 입자, 2번 입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식을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느 때만이냐? 탄성 충돌일 때만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탄성 충돌일 때 이걸 구하는 문제로 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출제도 잘 안 되는데 막 외워갖고 문제를 풀려고 의도는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그 길이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만 쓰면 돼? 이거만 쓰면 돼요. 이거만. 요거 하고 요 식만 운동량 보존 법칙 식만 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모르면 그냥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가 보기에 너의 속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성 충돌 문제는 교재에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죠.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야지 하고 시험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나오면 쓸모없는 공부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나오나 볼까요? 탄성 충돌이 나와도 문제를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시간이 많이 됐어요. 좀 시간이 있죠. 여기 36절 그죠? 여기 탄성 충돌 문제가 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온다고 탄성 충돌 문제가. 그런데도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사람들 쓸모없는 공부를 하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힘든 공부를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탄성 충돌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문제도 안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까지는 한번 우리가 좀 과하게 공부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탄동 진자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비탄성 충돌인데 시험에는 매우 잘 나옵니다.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